오늘은 나르시시스트, 그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는 초콜릿 케이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초콜릿 케이크는 두부로 변장해서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진 않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좋은 남자인 체하며 여러분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 신호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여자는 왜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가라는 책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위험 신호의 목록은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신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호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상대적으로 알아차리기가 쉬운 신호죠. 두 번째 신호는 물리적, 사회적 상황입니다. 이 신호는 보통 간과하기가 쉬운데 첫 번째 우선 그들의 행동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방법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것이에요. 말을 지어내는 것은 쉬워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다음은 나르시스트들이 자주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 행동들 중에서 세 개가 걸리면 나르시스트라는 식의 공식은 사실 없지만 상대방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경계를 늦추지 마셔야 합니다. 15가지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성공이나 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모든 대화를 결국 자신에 관한 것으로 끝낸다. 자신의 지성이나 능력에 대해 극단적으로 높이 평가한다. 자신이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낸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리저리 비틀어 결국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이용한다. 자신이 더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람을 헛되는다. 배려와 친밀감을 기반으로 한 연인 관계에 관심이 없다. 친한 친구보다는 영향력 있고 인기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바람을 피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들으면 매우 화를 내고 별 의미 없는 말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남을 배후에서 조종하려 한다. 비싼 자동차나 소품, 유명 브랜드 옷 등 남으로부터 주목받는 물건들을 좋아한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 네, 여기까지 15가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신의 천생연분을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첫눈에 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천생연분이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첫 만남에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특기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가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현재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을 곧 여러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여자친구를 떠난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을 떠나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들이 항상 새로운 만남을 찾아다니는 것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일이지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물리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 짚어볼게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보통 만나는 사람에게 집중한 나머지 주변 환경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백상아리는 물개, 무리 근처에 살아요. 그러니까 백상아리를 피하고 싶을 경우 물개를 피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백상아리를 피하고 싶을 경우 물개를 피하면 됩니다. 나르시스트들은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래서 외모와 첫인상이 중요한 환경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파티나 대도시에 있는 술집 같은 곳이요. 이런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아랫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여자를 처음에 만난 자리에서는요, 자신의 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매력을 발산하고 괜찮은 사람인 양 행동하고 성공한 사람인 듯한 인상을 주지만 이에 비해 자신이 좋은 인상을 주거나 조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신의 지배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는 매력적으로 대하면서 아랫사람에게는 무시하듯 함부로 대한다면 그는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안 좋은 남자와 사귀는 것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이 그에 대해 뭔가 이야기하려고 해도 친구는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그 남자 때문에 여러분과 연락을 끊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 친구는 어느 날 밤 울면서 여러분께 전화를 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 모두 우리의 인연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눈에 콩깍지가 씌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를 생각하고 있을 때는 친구나 부모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좋아요. 솔직한 의견을 원한다면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도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쉬울 테니까요. 과거의 연인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아요. 여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꽤 괜찮은 상대였을 수도 있죠. 과거의 행동에 신경을 쓰세요. 물론 모든 이야기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그래서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연인 관계가 반복되었거나 바람둥이라는 소문이 있으면 진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일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때때로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좋은 거울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르시시스트 그들이 보내는 위험시도 두 가지 함께 해 보았습니다. 앞에 읽어드린 내용을 토대로 좀 많은 걸림돌이 있는 부분들이 많다면 나르시시스트의 확률이 크니 되도록 멀리 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고요. 감사합니다.